중국 회사에서 지낼 때 공산주의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거죠. 정책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외국인 정책. 예를 들면 세금도 계속 바뀌고 외국인 체류, 서류 이런 것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자 발급이 거부됐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보복성이 많아요. 보복성? 한국 사람이 살기에는 보복성으로 비자가 거절될 때도 많고 코로나 때는 한 달 정도 제가 갇혀 있었어요. 봉쇄당하셨어요? 네. 이제 중국 사람들 모두를 이제 봉쇄시켰는데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자유인인데 이 집에 가다 놓고 못 나가게 한다는 거야? 약간 이런 혼란이 좀 있었어요. 오늘 밖에 나가서 친구랑 밥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봉쇄돼서 아파트가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쫙 이렇게 쳐져가지고 못 나가요. 집 안에서 식량이 없으면 갖다 주긴 해요. 쌀, 야채, 배분도 해주더라고요. 봉쇄 한 달 동안 당해보고 해외에서 입국했다고 4주 동안 시설에서 격리했어요. 기절할 것 같았어요. 이런 거에 아무도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고? 근데 다들 그냥 뭐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더라고요. 아, 중국인들의 네. 생각이? 네. 이게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디렉터급들이 되면 관리 대상이 돼요. 그래서 관리 대상이요? 네, 관리 대상이라 하면 저희가 쓰는 SNS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뭐 댓글 쓰고 뭐 나쁜 말이라든지 그런 거를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래서 뭐 외국인으로서는 살기가 어렵죠. 중국도. 뭐 같은 아시아인들끼리 조금 뭐 인종차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인종차별은 크게 없었고요. 나라 쪽으로 차별이 조금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사이즈 때문에 이야기가 많고 이런 농담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은 산동반도보다 작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때도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장난치죠. 너는 정말 큰 나라구나. 너 큰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장난 많이 치는데 뭐 미국에서처럼 from north or south 이런 거 맨날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인 중에서도 중국에 좀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인물이 되기 싫은 사람들, 빨리 내 몸값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 갓 초보티를 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욕심이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에 안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와, 내가 이 돈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일한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연봉 1억을 받아도 이런 생각. 쟤는 3억 8천을 받네? 와, 3억? 3억 받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중국 계급으로 이제 회사 안에서 P7 이후로는 보너스가 거의 1년 연봉만큼 줘요. 중국에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가 거의 부장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부장 정도가 이제 P7 정도인데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지인에게 그러면 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좀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으로서 디렉터까지 성장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무시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작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뭐 네가 그렇지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야 되고 참아야 되는 포인트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같이 공격을 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적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죠. 이 프로젝트를 던져줄 테니 너네가 붙어서 한 명이 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일을 줘요. 회사에서는. 경쟁 구도로 가지 않는 게 저의 제일 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경쟁 구도로 가지 않는다? 네. 왜냐면 저 한국인으로서 중국 사람들이랑 인맥으로는 경쟁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회 안에서.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 사람들이랑 친구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중국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좀 많았고 이제 중국 회사는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너의 직급이 낮든 언젠간 너한테 발언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묵살되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좀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쟤는 나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닌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일이라는 건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에게 섞여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들었던 좀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사람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제 멘탈을 좀 지키기 좋았던 것 같아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네.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약간 집착하게 되거든요. 이제 친구한테 좀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항상 만나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떠난다 그러면 멘탈이 붕괴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슬프지만 그래도 제 멘탈을 지키기엔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를 조금 좋아해야지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멘탈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문화를 일단 좋아해야지 그렇죠. 거기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럴 수 있다. 중국을 싫어하시는데 정말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죠. 일단 첫 번째는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지. 마인드를? 이런 마인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비자 연장 안 돼서 한국 한번 갔다 오지. 이런 식의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 그 나라 문화에 좀 적응하고 그렇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조금 필요하다. 맞아요. 해외 취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만 있다면 누구든지 해외 취업은 가능한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 보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